신라 고구려 백제순으로 제일 먼저 나라를 세웠지만 아직 왕권을 강화하지 못한 신라는 356년 제17대 왕으로 내물이 왕위에 오르는데 앞으로는 이사금이라는 호칭 대신 마립간으로 쓰겠다. 그랬다. 당시 신라는 왕을 이사금으로 불렀는데 내물은 왕의 호칭을 말뚝의 왕이라는 뜻의 마립간으로 바꾼 것이다. 마립간, 즉 말을 메어두는 가장 위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말이 중요했기 때문인데 이는 신라가 주변 국가들과 영토 싸움을 할 것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다. 백제가 마한과 낙동강 쪽을 자꾸 넘보고 있다. 고구려는 이미 넘볼 수 없게 강해져 있고 이러다 우리 신라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 신라도 힘을 키워야겠다. 여봐라, 강한 고구려의 힘을 빌어 중국의 전진과 외교를 맺게 하라. 예. 이렇게 내물 마립간은 고구려를 통해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고 있었지만 폐하, 왜가 해안가로 쳐들어왔습니다. 물리쳐라. 며칠 후 폐하, 왜가 또 해안가로 쳐들어왔습니다. 또 물리쳐라. 하루 걸러 한 번씩 외가 쳐들어오는 것이 큰 문제였다. 그러던 364년 4월 외가 큰 군사를 이끌고 신라 땅에 상륙하였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왜가 해안가를 넘어 육지로 이동을 했다고. 예,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저희 군사들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왜를 물리치지 못하면 이 기회를 틈타 백제가 공격을 해올지도 모르는데. 도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한 내물 마립간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내물 마립간의 허수아비 대작전. 364년 신라의 해안가. 우리노 군사들이노 많이노 있다です. 도성이 있는 금성으로 간다. 빨리 움직여라 데스. 왜 군사들이 금성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아니냐. 이대로라면 도성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옵니다. 피하셔야 할지도. 지금 나보고 도망치라는 말이냐. 백성을 책임지는 마립간인 나를. 이번에는 다르옵니다. 해안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성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는 노릇인데 어디서 군사를 꼬을 수도 없고 우리 군사를 갑자기 늘릴 수도 없고. 늘린다. 그래, 늘려. 마립간, 지금 농담하실 시간이 갑자기 군사를 어떻게 늘리신다. 허허, 진짜로야 어떻게 늘리겠느냐. 어서 가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모아오도록 하여라. 지푸라기와 풀도 많이 모아오도록 하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왜군이 코앞까지 온다는데 지푸라기는 왜? 성을 불태우려는 게 아닐까요? 설마요. 후들, 자, 모두 조용히 하고 이 지푸라기와 풀로 사람 모양을 만들거라. 예? 아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군사들이 갖고 있는 여벌옷도 싹 다 모아오거라. 혹시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워두실 생각이시옵니까? 그렇지. 군사를 늘릴 수가 없으니 많은 척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허수아비를 많이 만들고 군사 옷도 입히고 손에 무기도 들리거라. 예. 내물 마립간은 수천 개의 허수아비를 만들고 허수아비마다 무기를 들게 한 다음 토암선을 둘러 세워놓는다. 분명히 왜군들은 토암산 쪽으로 왔다가 허수아비들을 보고 다른 길을 찾을 것이다. 우리 군사들을 도성으로 들어오는 부연들판에 숨어 있도록 해라. 예.
저기 토암산이노만 남으면 신라는 우리노 것이다 데스. 장군, 신라 군사는 얼마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데스. 그런데 저기 저것이노 무엇이노 데스까? 군사들인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자 데스. 우리가 토암산 쪽으로 올 것 같으니까노 다 여기로 몰려놓았다. 하이, 그런 것이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린 저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 데스. 쟤들은 그냥 저쪽에 있으라고 우리는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 데스. 허수아비를 본 왜군들은 토암산에 군사들이 몰려 있다고 생각해 들판 쪽으로 이동했고 이것이노 어떻게노 된 것이냐 데스까? 신라 군사들이 이렇게나 많았나? 저기 토암산에 있는 것이 아니었나 데스까? 그러게는 말입니다. 여기에도 군사들이 많이 놓 있고 아니노 되겠다. 후퇴라. 숨어있던 신라 군사들이 공격해오자 왜는 우왕좌왕하기 시작한다. 왜군들이 당황했다. 모든 군사들을 보내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쫓아라. 예. 뇌물 마립가는 군사를 보내 왜군들을 물리쳤고 왜군은 엄청난 군사들을 잃고 돌아간다. 싸움 때 군사를 많이 잃어서 신라를 또 칠 수도 없고 신라노 땅이노 꼭 뺏고 말 거야. 기다려라. 뇌물 마립가는 이후 낙동강 동쪽의 진안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며 고대 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진다. 부족 국가였던 신라를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고대 국가로 자리잡게 한 뇌물 마립가는 마립간이라는 왕의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허수아비를 이용한 작전으로 외 군사를 크게 물리친다. 그러나 400년 백제, 가야, 왜가 손을 잡고 침략해오자 고구려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 일로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는 속국이 되지만 진안이 차지하고 있던 낙동강 하구 지역을 차지하면서 나라의 힘을 점점 더 키워나간다. 탁월했다 뇌물 마립간. 400년 고구려 국내성. 뭐라? 가야와 왜가 신라를 공격했다고? 예, 백제가 우리와 친한 신라를 치기 위해 공작을 벌인 듯하옵니다. 평생 고구려를 섬기겠다는 백제가 배신을 하다니. 그랬다. 391년 고구려 10군의 임금이 된 광개토 대왕은 다음 해인 392년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까지 땅을 넓혔고 백제 왕의 항복을 받아냈는데 8년 뒤인 400년 삼천이신 진사왕이 평생 고구려를 섬기겠다고 맹세했지만 이제 백제 왕은 나 신왕이다. 고구려 가만두지 않겠어. 고구려의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백제 아신왕이 가야, 왜와 손을 잡고 고구려의 영향 아래에 있던 신라를 공격해 고구려까지 치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제 매운맛 좀 볼 테냐? 여봐라, 군사들을 보내 신라를 도와주거라. 이렇게 고구려에서 5만의 군사를 보내 신라를 도와주자 백제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지만 이 틈을 타 당시 중국의 후연이 고구려를 공격해 요동 지역을 빼앗아간다. 그리고 2년 뒤인 402년 이제 백제와 왜도 물리쳤으니 빼앗긴 요동 땅을 다시 찾아오자. 광개토 대왕은 과연 요동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광개토 대왕의 요동 전벌. 402년 광개토 대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요동 지역으로 내달렸고 이제 저 성만 무너뜨리면 요동 땅은 완전히 우리 고구려의 것이 된다. 모두 돌격!
얼른 숨어. 겁을 먹은 후연의 군사들은 성 안으로 달아나 꽁꽁 숨어버린다. 왜 안 나와? 나와야 싸우지. 겁을 먹은 게다. 성문을 얼마나 꽁꽁 닫았는지 문은 부서지지도 않고 우리 군사가 성벽을 타고 올라가면 성 안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성벽을 타고 올라갈 수도 없다니까요. 일단 공격을 멈추고 쉬게 하거라. 빨리 공격해서 해치우. 네 말대로 나와야 싸우지. 일단 공격을 멈추거라. 예.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폐야, 이렇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후연의 군사들이 안 나오는데 무작정 힘만 뺄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그럼 폐야, 우리가 도망가는 척을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쟤들이 우리가 간 줄 알고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다고 나오겠소? 저들은 우리가 사라질 때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가? 그럼 폐야, 쟤들이 자고 있을 때 몰래 가서 공격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 어느 누가 잠을 잘 수 있겠느냐. 밤이 되면 더욱더 철통 같은 방어를 할 것이. 그런가? 그럼 폐야, 포기하는 건 어떨까요? 포기를 왜 해? 저들은 성곽 높은 곳에서 우리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는 밤에 성의 한쪽을 공격하는 것이다. 아니, 밤이 되면 더욱더 철통같이 방어를 한다면서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자, 보여봐. 광개토 대왕은 새로운 작전을 펼치기로 하는데 고구려 군사들이 낮에 조용한 걸 보니 분명 밤에 공격을 해 올 것이다 해. 한 놈도 못 올라오게 하라. 예.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하고 있냐? 저쪽으로 군사들을 모조리 보내라. 예. 내 이성을 빼앗길 줄 알고 천만에 가만 안 두겠어. 우리 군사가 더 많아 보이게 북을 더 크게 쳐라! 이게 다야? 우리 군사 얼마 없잖아. 다 어디로 갔냐 해. 우리 폐하가 군사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게? 고구려 군사들 다 어디로 가냐 해. 글쎄, 어디로 갔을까? 니네 이제 큰일 났어. 당했다. 이쪽이 아니야. 저쪽이다. 저쪽에는 군사들이 얼마 없다. 큰일 나다. 이쪽에는 군사들이 얼마 없다. 모두 성 안으로 들어가 후연의 군사들을 무찔러라. 돌격! 당했다. 모르겠다. 후연의 장수는 성을 버리고 도망갔고 이제 요동 땅은 완전히 고구려의 땅이다. 이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 고구려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것이다. 후연을 물리치고 요동 땅을 되찾은 광개토 대왕은 부여와 동부여까지 무너뜨리며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땅을 넓히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를 만들었으나 412년 38살의 나이로 죽는다. 아버지이신 광개토 대왕 덕분에 강하고 큰 고구려를 만들 수 있었다. 여봐라! 예! 광개토 대왕이 고구려를 어떻게 강하게 만드는지를 쓴 비석을 세워 후대 사람들에게 알리거라. 예! 아버지, 고구려를 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아들로 고구려 20대 임금이 된 장수왕은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요동 땅에 높이 6.4m, 너비 2m의 거대한 비석을 세우는데 이 비석이 바로
광개토 대왕 능비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석인 광개토 대왕 능비의 사면에는 한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광개토 왕의 업적은 물론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와 중국 일본의 관계까지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아래로는 한강 유역까지 땅을 넓히고 위로는 요동 지역은 물론 연해주까지 땅을 넓힌 광개토 대왕은 땅만 넓힌 것이 아니라 거란을 정벌하면서 당시 귀했던 소금은 물론 가축들을 얻고 후연을 공격해 얻은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지어 백성들이 잘 살게 했던 지혜로운 임금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들은 광개토 대왕 능비에 넓은 영토를 개척하시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셨던 백성들이 좋아한 위대한 임금이라고 광개토 대왕을 기록한다. 위대하다 광개토 대왕.